정말로 억대의 연봉을 받으시는 상담실장님들도 계시고 이제 오랫동안 그 일이 너무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 보시면 내향적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안녕하세요. 병원에 다니는 병원 읽어주는 언니 문혜영입니다. 여러분들 상담의 노하우가 필요하신가요? 병원의 꽃, 상담의 꽃, 상담실장이 되기 위한 필요한 노하우 여러분들에게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김예상 대표님 모셨는데요. 보다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우리 대표님도 임상에서 20년간 그죠? 네네. 경험이 있으신데 네, 진료도 하고 상담도 했죠. 그러셨죠. 근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네. 차이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네네. 근데 상담실장이 되기 위한 초보자들에게 필요한 팁을 좀 전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 중에서 제가 질문 3가지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네. 그 상담을 잘하는 것과 못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혹시? 그 상담의 성과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진료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과 친절하게 대화도 잘하고 라포 형성도 잘하지만 상담실장이라는 직급을 받으면서부터는 성과와 연결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만 이제 상담의 어떤 질이나 잘한다는 어떤 양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실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는 여태까지는 이런 걸 연습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내용들을 그 상사와 상의를 해가지고 차근차근 배워나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담의 라포 형성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그런 목표, 목적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명확하게 하고 하나씩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 만족도를 이만큼 상승시켰는지, 초진 환자분들에 대한 어떤 그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잘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습관은 또 그 이후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대표님,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상담만 할 때는 주의사항 네네. 설명, 안내 이런 거는 뭐 누구나 이제 프로답게 할 수 있는데 가끔 이제 비싼 금액을 제안을 해야 되거나 제시를 해야 될 때 그걸 되게 넘지 못해서 그 산을 넘지 못해서 네네. 비용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하시는 상담실장들이 있는데 네네. 그 산을 어떻게 넘을 수 있나요? 그럴 때 스스로 우리가 전달하는 진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네. 진료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은 그 비용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전달하려고 있는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고급스러운 차, 뭐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전달되는 농축되어 있는 서비스, 우리 원장님의 경험, 그리고 원장님의 실력, 그리고 우리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이 이 환자분의 쾌유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또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을 떠났을 때도 환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치료 계획도 세우고 서로 논의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동료들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 달려가겠습니다. 초보 상담실장이라면 꼭 갖춰야 될 덕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초보 상담실장님들한테 한번 좀 메시지 좀 전해주세요. 일단 초보 실장으로 시작하시게 되신 걸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이제 상담이라는 건 단순히 이제 말씀을 잘하셔서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상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정말로 억대의 연봉을 받으시는 상담실장님들도 계시고 이제 오랫동안 그 일이 너무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 보시면 내향적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네네. 첫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환자에게 적어도 네이버에 나오는 정보 이상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셔야지 제가 말씀하실 때 그렇고, 두 번째는 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상담실장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나는 어떤 상담실장이 되고 싶은지도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초기에 제가 이제 스스로 어떤 상담실장이 될 거라고 했을 때 명함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 상담실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막 상담에 입문하고 병원 상담에 뭐 네네 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런 노하우들을 조금 다시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쓴 책이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속을 지키는 상담실장이라는 건 뭐냐면 상담실장은 상담실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상담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환자분들에게 정보도 전달해야 되지만 동기부여를 막 시켜야 되거든요. 네, 중요하죠. 예, 예. 그리고 이분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어서 이미 상담 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여기서 병원에서 하면 내가 금방 건강해질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주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때 제가 전달한 얘기들이 안에 잘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약속을 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료실 분들이랑 많이 친해졌어요. 진료 내용도 더 많이 파악하게 됐고. 그럼 상담한 내용들을 진료실 안으로 잘 가지고 들어가서 그분들이 똑같이 또 실천할 수 네, 있도록 각본대로 만들어요. 상담실장이 얘기했던 각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상담실장님들이 처음에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환자들이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막 유튜브 저기 산골짜기 있는 유튜브에서 알아와가지고 생소한 정보들을 막 물어볼 때 총알처럼 대답하면서 다른 질문을 하거나 우회적으로 질문한다거나 당황한 모습을 들킬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차라리 아 그러세요. 저도 제가 뭐 상담 시작한 지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됐는데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제가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라고 해서 오히려 여유를 갖는 게 좋거나 아니면 시니어 상담자가 있다면 아, 저희 실장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해서 한번 좀 여유롭게 다가가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 마지막으로 상담 실장을 꿈꾸고 있는 우리 초보 상담 실장 분들에게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헤매고 고통받고 고민스러운 부분들을 충분히 즐기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페이스로 대배우로 성장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윤여정 배우처럼 롱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닭속 돋았어. 어떡해. 자, 이제 출발 시점에 서 있는 우리 상담 실장님들 제가 응원할 거고요. 우리 대표님이 응원할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병원 읽어주는 언니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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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